여사님, 내 나이 67에 가슴이 다시 뛸 줄은 몰랐습니다. 식은 무슨 식이에요. 자식들 부담만 되지. 우리 그냥 혼인신고부터 합시다. 남은 인생 여사님한테 다 걸었소이다. 허, 늙은 게 혼자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유세야, 유세가. 평생 도장밥이나 묻히고 산 여편네가. 내 덕에 1년 사람 대접받았으면 됐지. 3억짜리 아파트 반쪽이 그렇게나 아까워? 믿어지십니까? 방금 그 두 말이 같은 남자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것도 꼭 1년 사이예요. 앞에 것은 저한테 청혼하던 날 말이고 뒤에 것은 제가 혼인신고에 도장을 못 찍겠다고 한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등기소 앞 골목에서 25년째 도장포를 하는 63 과부고요. 그 반지르르 하던 양반의 가면에 금이 간 건 혼인신고를 딱 열흘 앞둔 오후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와 이럽디다. 이 혼인신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저희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 여자가 내민 혼인관계 증명서엔 이혼 기록이 세 줄이었고 손바닥만한 수첩엔 우리 아파트 동호수와 시세 3억 2천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는데 등골이 서늘합디다. 제가 그 남자를 만나기도 전에 찍힌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양반한테 신부감이 아니라 처음부터 매물이었던 겁니다. 남의 이름만 수만 개 새기고 산 도장쟁이가 제 예비 남편 본명 석자는 그날 남의 입에서 처음 들었고요. 그 양반이 어쩌다 온 동네 웃음거리가 돼서 야반 도주하듯 이삿짐을 쌌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방인지 밥머리인지 버스 안인지 장사하시는 가게의 카운터인지요. 도장쟁이 25년 제가 오늘 그 자리마다 행운 도장을 꾹꾹 눌러 찍어드리겠습니다. 도장 한 번 찍힌 복은 안 지워져요. 여러분 계신 바로 그 자리에 좋은 일만 둘러앉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 작업대 왼쪽 서랍엔 글자 없는 도장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물숯불로 깎은 값 좀 나가는 물건이에요. 원래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25년 도장쟁이 인생에서 아마 제일 정성 들여 팠을 두 글자요. 그리고 지난 겨울 제 손으로 밀어서 지워버린 두 글자이기도 합니다. 칼밥이 서벅하게 떨어지도록 밀고 나니까 반질반질하고 밋밋한 민자 돌만 남습니다. 저는 그걸 버리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어요.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돌에서 지어진 두 글자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소 앞 골목에서 도장 파는 63 아줌마입니다. 남의 이름이야 물숯불에 해양목에 수만 개를 새겼습니다마는 제 이름은 조금만 아껴두겠습니다. 이 사연 한가운데에 제 이름 석자가 아주 곱게 불려나올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게 이름은 일심당입니다. 한일자에 마음 심자. 그이가 지었어요. 도장은 한마음으로 파고 판대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이는 인장 기술자였습니다. 등기소 앞 이 골목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죠. 저는 29에 중매로 만나 시집왔는데요. 글쎄 처음엔 이 양반이 정일 말이 없어서 벙어리한테 시집 온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손님 이름을 받아들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픽 하나를 놓고 한나절을 들여다보고 답한 도장을 인주에 눌러보고는 마음에 안 찬다고 셋불을 꺼내서 처음부터 다시 팠어요. 그리고도 값은 처음 값만 받았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 술 냄새 풍기는 손님이 와서는 자기 형님 민감하고 똑같은 걸 하나만 봐달라고 지폐를 석장이나 유리판에 깔아놓은 적이 있어요. 그이가 조각칼을 딱 내려놓더니 그럽디다. 도장정이가 남의 이름 갖고 장난치면 이 골목에서 오가는 약속이 죄다 무너집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 조용한 양반이 평생 무겁게 지고 사는 게 뭔지를요. 도장 한 개가 그 사람의 집이 되고 혼인이 되고 한평생이 된다는 걸요. 이 골목에선요. 사람 한평생이 도장 몇 개로 지나갑니다.
태어나면 은행 갈 막도장 하나, 혼인신고에 한 번, 집 살 때 인감 한 번. 간단쟁이 100일이라고 베넷머리로 분 만들고 막도장 팔아오는 젊은 아빠들 얼굴엔 세상을 다 가진 웃음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 이름 석자를 어찌 가볍게 다루겠어요. 그 양반이 제 나이 38에 같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셔터 올리고 들어간 사람이 점심때 보니 작업대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까지는 갔는데 끝내 눈을 못 떴어요. 큰애가 16, 작은애 유정이가 13이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정신 차려보니 남은 게 가게 하나하고 조각할 한 벌입니다. 골목 영감님들이 다 말렸어요. 여자 손으로 무슨 도장이냐. 흉내야 내겠지만 인감을 여자한테 맡길 손님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단골 발길이 반으로 줄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년을 어깨너머로 인주 갈고 뿔 다듬으며 본 게 있었으니까요. 물은 나무에 지우개 토막에 애들 재워놓고 밤마다 팠습니다. 처음으로 돈 받고 판 막도장은 어찌나 부끄럽던지 손님 보내놓고 똑같은 걸 3번을 다시 파봤어요. 그의 조각칼은 자루에 그의 손가락자리가 움푹 패어 있었는데요. 25년을 지고 나니까 이제 그 자리에 제 손가락이 들어가 앉습니다. 오른손 중지 첫마디엔 그의 것하고 똑같은 굳은 살도 배겼고요. 저는 가끔 일하다 말고 그 굳은 살을 만져봅니다. 그러면 꼭 그이가 제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같아서요. 그 칼이 우리 세 식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애들 등록금 고지서가 나올 때면 진열장에서 제일 좋은 놈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상하 도장이 나가고 옥도장이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 대학은 저 유리 진열장에 보낸 셈입니다. 겨울이면 가게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와요. 석유 난로 위에 언 인주를 올려두면 말랑하게 녹는데 그때 도는 그 인주 냄새가 저한텐 밥벌이 냄새였습니다. 유정이는 어려서부터 가게 구석 평상에서 숙제를 했는데 인주 만진 손으로 공책을 넘겨서 그의 공책 기퉁이는 죄다 주황색이었어요. 커서는 간호사가 됐는데 지금도 저는 그의 손끝이 야무진 걸 보면 지 아빠 닮았다 싶습니다. 큰애는 구청 다니는 공무원이 됐고요. 둘 다 짝사져 열고 나니까 집도 가게도 갑자기 절간이 됐습니다. 골목도 저하고 같이 늙었어요. 인감 대신 사인이 되고 등기도 인터넷으로 한다지요. 12집 있던 도장포가 이제 3집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침마다 셔터를 올렸어요. 도장 파는 집이 그래도 셋은 남아있어야 이 골목이 이름값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러던 작년 봄에 유정이가 반차를 내고 와서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문화센터 서예교실 석 달치 수강증이었어요. 엄마,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 엄마가 손님 이름 붓펜으로 써보는 거 나 어려서부터 봤잖아. 나는 그 글씨가 아깝더라. 맞아요. 제 버릇입니다. 도장을 파기 전에 손님 이름을 종이에 붓펜으로 큼직하게 한번 써봐요. 글자 균형을 눈에 넣어두려고요. 유정이는 그걸 다 보고 자랐던 겁니다. 염치 불구하고 저는 그 수강증이 참 좋았습니다. 60 넘어 처음으로 남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글씨를 저 좋자고 써보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수강증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딱 붙여놓고 개강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어요. 자리 잡고 앉아 먹을 갈고 있는데 강사 선생님이 웬 남자분을 모시고 와서는 하필 제 옆자리를 내줬어요. 이쪽은 이번 학기에 새로 오신 청목 선생님이세요.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정년하셨답니다. 다들 인사 나누세요. 그 양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절을 하는데 잿빛 개량 한복에 은퇴 안경, 백발은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더라고요. 어디 옛날 서당에서 훈장님이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고가 청묵입니다. 말굴청의 먹묵. 본명이야 뭐. 늙은이 이름 석자가 됐습니까? 허허. 그냥 청묵이라 불러들 주세요. 교실에 웃음이 한바탕 돌았고 아무도 본명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물었어요. 호를 쓴다는 게 어쩐지 유식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기만 했으니까요. 그 양반 글씨는 과연 좋았습니다. 붓을 잡으면 어깨가 착 가라앉고 획이 물 흐르듯 나갔어요. 그런데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획 끝을 꼭 붕어 꼬리처럼 살짝 치켜 올리는 거예요. 멋이라면 멋이었죠. 저는 옆자리라 그 붕어 꼬리를 원 없이 구경했습니다. 두어 주 지났을 무렵 그 양반이 제 화선지를 물끄러미 넘겨다 보더니 그럽디다. 배 끝에 칼맛이 있습니다. 붙잡은 지 얼마 안 되신 분 글씨가 아니에요. 칼맛은요 무슨. 제가 도장포를 해서 25년을 칼로만 글자를 받아보니 붓을 쥐어줘도 손이 칼인 줄 아나 봅니다. 호호, 도장포? 어쩐지 서희하고 전각은 본래 한 뿔이 아닙니까? 사장님은 반평생 붓글씨를 하신 거나 진배 없어요. 제 밥벌이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도장이냐 소리는 25년을 들었어도 반평생 붓글씨 하신 거나 마찬가지란 소리는 처음이었어요.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고 제가 환절기라 코가 맹맹해서 훌쩍였더니 다음 수업에 보온병을 들고 왔습니다. 약국 쌍화탕이 아니라 집에서 달인 거라면서요. 교실 어르신들이 둘이 뭐 있는 거 아니냐고 놀리면 그 양반은 부인도 않고 허허 웃기만 했고요. 말은 또 어찌나 곱게 하는지 먹은 물을 머금어야 부드럽고 사람은 정을 머금어야 산다는 둥. 듣고 있으면 낯이 간지러운데 이상하게 싫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유리문에 그 양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수업 때 일심당 얘기를 듣고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낙관이 없으니 글씨가 영 헐렁해요. 청목 두 글자, 사장님 솜씨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열장에서 물숯불 중에 결이 제일 고운 놈을 꺼냈습니다. 버릇대로 붓펜으로 청묵 두 글자를 종이에 큼직하게 써보고요. 그날 밤 그이 조각칼을 잡았습니다. 25년 도장을 팠어도 호를 새겨보긴 처음이었어요. 인감은 반듯하게만 파면 되는데 낙과는 멋을 부려도 됩니다. 저는 그 두 글자에 제 딴에 부릴 수 있는 멋이란 멋은 다 부렸습니다. 획 하나 파고 들여다보고 인주에 눌러보고 마음에 안 차서 밀고 다시 파고 등기소 골목이 다 잠든 밤에 사각사각 할 소리만 났어요. 그러다 문득 우스워서 혼자 웃었습니다. 처녀 쪽에도 안 하던 짓을 63세에 하고 앉았구나 싶어서요. 도장을 받아든 날 그 양반은 CP주에 꾹 눌러보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호호, 이건 도장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값이 얼마요? 됐어요. 연습 삼아 판 겁니다. 그럴 수야 있나. 돈으로 치르면 이솜 씨의 대래 결례가 되겠고. 좋습니다. 답례는 다음 수업에 제가 갖고 오지요. 그런데 그러자면 하나 여쭤야겠는데 사장님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성함이라니. 저는 괜히 진열장 유리만 문지르면서 우물우물 했습니다. 옥분이에요. 구스록의 가루분. 촌스럽지요. 네가 그럽디까? 오호, 알겠습니다. 다음 수업날 그 양반이 제 책상에 두루마리 하나를 펼쳤습니다. 하얀 화선지에 큼직한 두 글자, 옥분. 그 옆엔 제가 판 청목 낙관이 빨갛게 찍혀 있었고요. 부스록자에 가루분자, 옷가루처럼 귀한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좋은 이름을 여태 왜 아끼고만 사셨어요? 원래 표고까지 해다 드리려 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표고는 이번 주에 맡기지요. 예, 제 이름이 옥분입니다. 저는 그 이름이 평생 겸연쩍었습니다. 언니들 이름엔 순할 순자, 고을 미자가 들어가는데 저만 가루 분자라 어려선 분필가루냐고 놀림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 붓끝에 앉은 두 글자는 참 귀해 보입니다. 63세 제 이름이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표구대 돌아온 그 글씨를 저는 안방 문 위에 그의 사진에서 조금 비껴서 걸었습니다.
그 뒤로는 수업이 끝나면 문화센터 앞 단팥 죽집에 마주 앉는 게 순서가 됐습니다. 그 양반은 당신 얘기를 조금씩 했어요. 집사람은 7년 전에 먼저 보냈고 아들 하나 있는 건 미국 산지 오래라 왕래가 뜸하다고요. 늙은이 혼자 밥상에 앉으면 숟가락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다는 말에 저는 그만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그 숟가락 소리를 저도 25년을 들었으니까요. 가을이 다 갈 무렵이었습니다. 단 팥죽집을 나와 걷는데 그 양반이 가로등 밑에서 걸음을 딱 멈추더니 저를 마주보고 섰어요. 여사님, 내 나이 67에 가슴이 다시 뛸 줄은 몰랐습니다. 식은 무슨 식이에요. 자식들 부담만 되지. 우리 그냥 혼인 신고부터 합시다. 남은 인생 여사님한테 다 걸었소이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힐끔거리는데 저는 낯이 달아서 애먼 단팥죽 봉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63 가슴이 그렇게 뛸 줄은 저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대답은 천천히 하세요. 나는 급할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여유가 참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사흘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아들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은 한참 듣더니 그러더군요. 엄마가 좋은 분이라면 됐지 뭐. 아버지 가신 지가 언젠데. 엄마도 이제 저녁에 말 붙일 사람 있어야지. 난 대찬송이야. 문제는 그 주말이었습니다. 유정이가 김장을 도우러 왔거든요. 수도가에서 절임 배추를 헹구다가 제가 슬며시 운을 뗐습니다. 유정아, 엄마, 만나는 사람이 있다. 배추 뒤집던 그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누군데? 네가 끊어준 서예 교실에서 만났어. 교장하시다 정년하신 분인데 점잖고 글씨도 좋으시고 내가 보낸 데서 유정이는 한참 말이 없다가 배추를 마저 뒤집으면서 그랬습니다. 엄마가 좋으면 됐지. 하고요. 그런데 그 말이 어딘가 미지근했어요. 김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 말고 그 애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야? 저는 대답이 궁해졌습니다. 현관에 선 유정이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묵 선생님이라고들 불러. 호가 있으신 분이야. 엄마, 호 말고 이름.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이름 석자. 그거야 물어보면 되지. 반년을 만났다며. 결혼 얘기까지 나왔다며. 근데 이름을 몰라? 말문이 막히니까 부하가 먼저 났습니다. 유정이는 신발도 마저 안 신고 서서 말을 이었어요. 엄마, 이상한 거 하나만 더 물을게. 교장까지 지내신 분이 왜 찾아오는 제자가 한 명이 없어? 스승의 날에 문자 한 통 오는 거 봤어? 같이 늙은 교사 친구든 동창이든 엄마한테 소개해준 사람이 왜 하나도 없냐고. 그거야 정년하신 지가 언젠데. 집은? 반년 동안 그 집엔 가봤어? 미국에 아들이 있다며. 통화하는 건 한 번이라도 봤어? 또박또박 병원에서 차트 읽듯이 묻는데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게 분해서 저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하고 말았어요. 유정이, 너 새아버지 생기는 게 그렇게 싫으니? 유정이 눈이 커졌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 더 할 말 없네. 현관문이 닫히고 계단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김이 오르는 수육 냄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김장 끝에 같이 먹자고 삶던 고기였거든요. 그날 수육은 결국 저 혼자 식은 걸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하루 걸려오던 안부 전화가 끊기고 김치 냉장고엔 유정이 몫으로 담근 김장 2통이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들한테 넌지시 물었더니 유정이가 원래 좀 꼼꼼하잖아. 시간 지나면 풀려. 하고 말더라고요. 이상한 일이지요. 딸하고 틀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그 양반한테 더 기울었습니다. 온 세상에 내 편이 그 사람 하나 남은 것 같았거든요. 수업에 가면 그 양반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먹을 갈아주고 제 화선지 기퉁이를 문진으로 눌러줬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며칠 뒤 수업이 끝나고 단 팥죽집 대신 제가 그 양반을 가게로 불렀습니다. 난로위에서 인주 녹는 냄새가 도는데 찻잔을 사이에 두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 해요. 우리 혼인신고. 그 양반이 찻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매끈하고 따뜻한 평생 흙 한 번 안 묻혀본 것 같은 손이었어요. 고맙소, 여사님. 내 남은 세월은 여사님 고생한 값 갔는데 다 쓰리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저는 유정이가 가시처럼 박아놓고 간 그 질문을 꺼냈습니다. 근데 저 하나 여쭐 게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됐는데 제가 아직 선생님 본명을 몰라요. 오호, 그게 그리 궁금하셨소? 궁금하다기보다 딸애가 묻는데 대답을 못했지 뭐예요. 그 양반은 찬물을 한 모금 넘기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호적 이름이야. 아버지가 학렬 따라 지어준 볼품없는 석자요. 나는 그 이름으로 산 세월보다 청묵으로 산 세월이 더 마음에 듭니다. 여사님한테는 끝까지 청묵이고 싶소. 정 궁금하시면 혼인신고하는 날 서류에서 실컷 보시구려. 허허허. 말인즉슨 그럴듯해서 저는 또 웃고 말았습니다. 내친 김에 도장쟁이 버릇이 나왔어요. 그럼 도장은요? 혼인신고하려면 도장 찍어야 하는데 제가 하나 파드릴게요. 새 출발인데 새 인감으로 해요. 성함만 말씀해 주시면 오늘 밤에라도 오호, 내 인감이야 멀쩡히 있어. 늙은 이름 석자 파느라 그 손 쓸 것 없어요. 여사님 솜씨는 낙관 하나 받은 걸로 족합니다. 손 아낀단 말에 마음이 또 한 뼘 기울었습니다. 저는 딸이 던진 질문들도 마저 물었어요. 그 양반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소식은 산골 분규만 30애를 돌아서 애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하고요. 직구경은 호랍이 30년 살림 궁상을 어찌 보이느냐고. 어차피 살림 합치면 싹 정리하고 몸만 올 거라고 했습니다. 여사님 댁 삼동이 남양이라 볕이 좋다면서요? 늙으면 볕이 보약입니다. 저는 잠깐 내가 삼동이라고까지 말했던가 싶었지만 말했겠지요 뭐. 그러고는 넘어갔습니다. 그 양반은 그날부터 부지런해졌습니다. 우리 나이엔 시간이 금이오. 겨울 오기 전에 합시다. 구청 서식을 어디서 벌써 받아왔는지 혼인신고서를 척 꺼내놓고 증인 2명 세울 국리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 서두름이 쑥스러우면서도 늙은이 가슴에 이런 재촉을 받아보는 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후 설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살림을 합치려면 서로 형편은 알아야 노후 설계란 걸 하지요. 여사님, 아파트는 대출 없지요? 없어요. 애들 아빠가고 20년을 부어서 마련한 집인데 나는 빚지곤 못 살아서요. 장하십니다. 가게는 보증금이 얼마나 되오? 실천이요. 자리는 오래됐어도 요즘 골목이 죽어서 뭐 바깥월은 그렇게 가시고 보험금 같은 건 좀 나왔었소? 보험은요. 그 양반 앞으로 든 게 하나 없었어요. 도장쟁이가 무슨 보험이냐고 손사래를 치던 사람인데 그 덕에 저는 칼 하나로 애들 키웠지요. 그러셨구려. 그 양반은 잠깐 무슨 세무라는 얼굴이더니 안주머니에서 손바닥만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볼펜 끝에 침을 묻혀가며 뭐라 뭐라 적었어요. 늙으면 이렇게 적어놔야 안 있습니다. 허허허. 저는 그 꼼꼼함이 믿었기까지 했습니다. 수첩을 탁 덮어 안주머니에 도로넣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만 맞고요. 난로 위에선 인주가 말랑하게 녹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날짜는 그 양반이 잡았습니다. 구청 민원실이 한가한 요일까지 알아봤더라고요. 증인이 2명 필요하다길래 제가 아들내외 얘기를 꺼냈더니 그 양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증인이야 내가 다 구해놨소. 자제분들은 나중에 따님만 풀리거든. 넷이 곱게 밥이나 한 끼 합시다. 지금 억지로 모이면 서로 얼굴만 붉혀요. 그래도 신고하는 날인데 서류는
내가 다 채워 오리다. 여사님은 그날 도장만 곱게 찍으시면 돼요. 평생 남의 도장 파주셨으니 인제 당신 도장 찍을 차례 아니오? 호호호.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양반 말은 항상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었어요. 서류 한 장 안 쓰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니 편하기도 했고요. 살림 합칠 준비를 한다고 그 양반이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습니다. 현관에서 신을 벗더니 인사보다 먼저 집을 한 바퀴 둘러보더라고요. 안방, 건넌방, 베란다까지 창틀을 손끝으로 쓸어보고 벽을 주먹으로 두어 번 두드려 보고요. 베란다 확장이 됐구려. 남향에 볕이 아주 좋고. 몇 년 됐다고 했지요, 이 집이? 뭘 그리 꼼꼼히 보세요. 부끄럽게. 내가 살 집인데 꼼꼼히 봐야지요. 허허. 저는 그걸 살뜰함으로만 들었습니다. 안방에 들어선 그 양반은 문 위에 걸린 표구를 올려다보고 흐뭇하게 웃었어요. 당신 글씨에 당신 낙관이 찍힌 옥분 두 글자를요. 거실에 차를 내갔습니다. 그 양반은 찻잔을 반쯤 비우더니 지나가는 말처럼 이럽디다. 그리고 아파트 말인데 이참에 공동명으로 돌려놓읍시다. 부부가 뭡니까?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요양비다, 상속이다. 다 여사님 좋자고 하는 소리예요. 찻잔을 들던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명의를요? 그건 애들하고도 얘기를 해봐야죠. 자제분들하고요? 따님은 지금 얼굴도 안 본다면서. 그래도 애들 아빠랑 장만한 집인데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찻잔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꼭 저르르 해서 어렵게 꺼낸다는 듯이요. 따님이 반대를 한다고요? 허허, 서운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게 다 어머니 재산에 눈독 들여 그러는 겁니다. 요즘 세상엔 남보다 자식이 더 무섭다니까요. 저는 아니라고, 우리 유정이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건 고작 이거였어요. 에이,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다행이고. 나는 어디까지나 여사님 편에 사는 소리요. 명의야 뭐 급할 건 없습니다. 명의야 뭐 급할 것 없습니다. 신고부터 곱게 하고 나서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하자면서 그날 돌아가는 길엔 골목꽃 등기소 쪽을 지팡이로 가리키며 이랬습니다. 마침 여사님 가게가 등기소 코앞 아니오? 신고 마치고 산책 삼아 걸어가서 볼일까지 곱게 보면 되겠구려. 호호.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듣고 같이 웃었습니다. 25년을 등기소 앞에 앉아 남의 명의 바뀌는 걸 구경하고 살았으면서 정작 제 명의에겐 그렇게 기가 어두웠어요. 며칠 뒤엔 그 양반이 가게로 왔습니다. 마수거리도 못한 오후였어요. 그 양반은 유리 진열장을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고 껌빡거리는 형광등을 올려다보고 셔터 내려간 옆 가게들을 내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엔 누가 도장을 새깁니까? 죄다 사인이고 공인 인증인데 이 먼지 쌓인 골방 이참에 접어요. 내 연금이 300입니다. 여사님 고생 안 시켜요. 저도 압니다. 골목이 죽은 것도 도장이 한물간 장사인 것도요. 그래도 남의 입에서 골방 소리를 들으니 명치가 뜨끔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대꾸를 했어요. 골방이라뇨? 이 골방 진열장이 우리 애들 대학 보냈어요. 일심당 이 간판도 애들 아빠가 뜻 새겨 지은 건데. 그 양반이 아차 하는 얼굴로 얼른 제 손을 감쌌습니다. 오호, 이런 말이 헛나갔어. 내 말은 여사님이 이제 고생 그만하실 때가 됐다는 뜻이지요. 평생 칼시던 손인데 이제는 품만 쥐고 삽시다. 내가 그리 모시겠단 말이오. 말인즉슨 또 그럴 듯해서 저는 또 풀어줬습니다. 다음 수업날 그 양반은 새필붓을 한 자루 사들고 와서 말없이 제 책상에 놓아두었고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풀어진 마음 한구석에 골방 그 두 글자가 남았습니다. 뽑아도 뽑아도 손끝에 자꾸 걸리는 장가시처럼요. 그 무렵 유정이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한 게 싫은 게 아니야.
엄마가 다치는 게 무서운 거야. 읽고 또 읽고 답장은 못했습니다. 뭐라고 쓰든 또 싸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들한테는 명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면 찬성하던 애까지 돌아설 것 같아서 아니요. 실은 저도 그 얘기가 어딘가 꺼림칙했던 게지요. 꺼림칙한 걸 알면서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63 겨울이 또 혼자 오는 게 그게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혼인신고 날짜가 잡힌 날 저는 가게 달력 앞에 섰습니다. 지난 봄 서예교실 개강 날짜에 동그라미 치던 그 볼펜으로 12월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동그라미까지 딱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100일 막도장을 파고 있었습니다. 골목 열쇠집 며느리가 처자들을 봤다고 아기 이름 석자를 종이에 적어 맡기고 갔거든요. 갓 지은 이름이라 그런지 해마다 윤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버릇대로 붓펜으로 그 이름을 한번 써보고 해양목을 물려 칼을 잡았습니다. 혼인신고까지 열흘, 달력에 동그라미를 등지고 앉아 남의 집 새 식구 이름을 파고 있자니 마음이 다 순해졌지요. 유리문에 달아둔 중에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40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감색 코트에 손에는 서류봉투 하나. 도장 맞추러 온 손님이겠거니 하고 제가 먼저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도장 맞추시게요? 여자는 대답 대신 진열장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똑바로 보고 물었어요. 표학수 씨 아시죠? 네? 누구요? 청묵. 요즘 쓰시는 호가 그거더군요. 칼을 쥔 손이 그 자리에 멎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신고 날짜까지 받아둔 남자의 본명을 저는 그날 생판 남의 입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뉘신데 그 양반을 여자가 21번 고르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혼인신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저희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가게 안이 조용한데 난로의 주전자만 달그락거렸습니다. 저는 우습게도 그 와중에 샘을했어요. 첫째도 둘째도 아니고 네 번째면 손가락 3개가 저절로 꼽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양반은 사별하고 7년을 혼자 사별이 아니라 이혼이에요. 그것도 3번. 여자가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작업대에 올렸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도장쟁이가 등기소 앞에서 골백 번은 본 서류지요. 맨 윗줄에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표학수. 그 아래로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사다리처럼 내려갔습니다. 이혼 2014년, 이혼 2018년, 이혼 2023년. 딱 3줄이었어요. 저는 남의 이름이라면 핵 하나까지 뜯어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 석자는 눈에 들질 않고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표시가 한둘도 아니고. 여자는 말없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잔치상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잿빛 개량 한복에 은퇴 안경, 한 올 흐트럼 없이 빗어넘긴 백발, 술잔을 들고 웃는 낯까지 영락없이 그 양반이었습니다. 따님이란 걸 내가 어떻게 믿고요? 안 믿으셔도 돼요. 저 말고 서류만 믿으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는 봉투에서 그걸 꺼냈습니다. 손바닥만한 수첩, 모서리가 반질반질 다른. 저는 그 수첩을 압니다. 볼펜 끝에 침을 묻혀가며 늙으면 적어놔야 안 잊는다던 우리 가게 난로 앞에서 제 살림살이를 받아 적던 바로 그 수첩이었어요.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가져왔어요. 열어보세요. 첫 장을 넘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파트 3동, 남양, 시세 3억 2천. 등기소 앞 도장포, 보증금 7천, 자녀 둘 출가. 그리고 그 아래 꾹꾹 눌러 쓴 한 줄. 남편 사망보험금 수령 여부 확인할 것. 보험금, 단팥주, 집 너머로 지나가듯 묻던 그 보험금이 볼펜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삼동이 남양이라던 내가 말한 적 없는 우리 집 동호수도요. 날짜 보세요. 어머님 맨 앞장 기퉁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봄 유정이가 서예교실 수강증을 끊어오기 꼭 한 달 전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표적이었어요. 수첩이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아 작업대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저는 그 양반한테 신부감이 아니라 처음부터 매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장쟁이 눈은 못 숙여요. 볼펜 글씨인데도 색 끝이 꼭 붕어 꼬리처럼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예 교실에서 반년을 옆자리에 앉아 구경한 안방 문 위에 걸린 옥분 두 글자를 쳐준 그 손이었어요. 제 이름을 그렇게 곱게 쳐주던 손이 우리 집 평수랑 시세를 적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는 제가 숨고를 틈도 없이 마저 쏟아냈습니다. 교장은 무슨 교장이냐고요? 학교 행정실에서 기능직으로 몇 해 일한 게 전부랍니다. 연금 300은요? 그런 건 없답니다. 그럼 미국 아들은요? 미국이요? 아버지 자식은 저 하나예요. 저 서울 삽니다. 어머님, 그 호 있잖아요. 청무. 그게 어머니가 몇 번째인지 세는 이름표 같은 거예요. 부인이 바뀔 때마다 호를 새로 지어요. 세 번째 어머니 땐 송하였어요. 송하, 청묵. 부인마다 이름을 갈아 끼우는 남자. 저는 그 순간 우리 집 안방보다 먼저 제 작업대 서랍이 떠올랐습니다. 물숯불에 제 딴엔 멋이란 벗은 다 부려 새긴 청묵 두 글자요. 저는 제 손으로 그 인간의 새 가면을 새겨준 셈이었습니다. 그것도 그이 조각칼로요. 한참 만에 저는 찬물을 한 컵 따라 마시고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게 한자 한자 물었습니다. 그쪽은 왜요? 생판 남인 나한테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여자가 처음으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 위자료 소송에 저까지 끌려다녔거든요. 법원으로, 은행으로. 아버지가 벌인 일 수습은 늘 남은 사람들 몫이었어요. 이번에도 또 누가 다치는 걸 더는 못 보겠어서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수첩은 어머님이 갖고 계세요. 쓸 데가 있으실 거예요. 아버지 서랍엔 이것 말고도 묵은 수첩이 3권 더 있었어요. 여자는 그 말을 남기고 종을 딸랑 울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파담만 100일 도장과 남의 살림이 적힌 수첩을 작업대에 나란히 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그날 끝내 마저 파지 못했어요. 셔터를 내리려고 일어섰다가 달력 앞에 멈췄습니다. 동그라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개강 날짜에 치던 동그라미는 꽃밭 같더니 그날 그 동그라미는 꼭 올가미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는 불도 안 켜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 위에 표구를 내려서 이불 위에 수첩과 나란히 펼쳐놓았어요. 옥분 두 글자와 시세 3억 2천, 해끝의 붕어 꼬리들이 어둠 속에서 나란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손이었습니다. 유정이 번호를 눌렀다가 끊었습니다. 무슨 낯으로요. 그리고 나서 사흘을 저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양반은 사흘새에 2번 가게에 들렀어요. 감기 기운 있다는 제 문자에 보온병을 들고 와서는 난로 앞에 앉아 허허 웃었지요. 저는 웃으며 차를 내줬습니다. 그 찻잔 바로 밑 서랍에 수첩이 들어있었지요. 일요일에 애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 내외, 유정이 내외. 거실 상위에 혼인관계 증명서와 수첩을 나란히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어요. 아들이 주먹으로 제 무릎을 내리치며 일어서려는 걸 제가 눌러 앉혔습니다. 유정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마지막 장을 덮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갈래 그 자리. 계획은 제가 짰습니다. 상견례를 하자. 한 상 곱게 차려놓고 사위는 녹음만 준비해 주게. 그리고 다들 약속해라. 언성 먼저 높이지 말 것. 마지막 말은 내가 한다. 그날 밤 그 양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들이 마음을 풀었어요. 신고 전에 상견례라도 곱게 한 끼 해요. 오호, 네, 그럴 줄 알았소. 자식이 부모 이기는 못 없지요. 한정식 집 방을 잡았습니다. 그 양반은 옥색 한복을 차려입고 왔어요. 두루마기 고름까지 반듯하게 메고 다과상자 하나를 들고요. 자리에 앉더니 청산 유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자제분들을 뵈니 내가 다 든든하다는 둥, 앞으로 아버님이라 불러도 좋고 선생님이라 불러도 좋다는 둥. 아들 얼굴에 핏대가 서는 게 보였지만
애들은 약속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이 들어오고 그 양반이 젓가락을 집어들 때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표학수 씨? 젓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왜요? 청북 선생님이라 안 불러드리니까 남의 이름 같으세요? 그 양반 눈이 저한테 왔다가 애들한테 갔다가 다시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내 상위로 스르륵 밀었어요. 선생님, 붓글씨 좋아하시죠? 이 글씨는 누구 글씨일까요? 수첩이 국그릇 옆에 멎었습니다. 그 양반 낯에서 핏기가 거치는 게 꼭 화선지에서 먹물 빠지는 듯 하더군요. 그래도 입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여사님,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오해요? 그럼 이 혼인관계 증명서도 오해겠네요. 이혼이 3번, 내가 4번째. 그건 아니 이걸 어디서 그년이구나. 그 애가 애비 잡자고 별걸 다. 제 딸도 아니고 당신 딸입니다. 그 와중에 제 자식부터 무는 걸 보고 저는 마음이 아주 차분해졌어요. 그 양반은 금세 태세를 바꿨습니다. 목소리를 착 깔고 상의로 제 손을 잡으려 들면서요. 옥분 씨,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 지나온 세월이 어찌 됐든 옥분 씨한테 정은 진짜였어. 옷가루처럼 귀한 사람이라면서요. 귀한 걸 저울에 달아서 3억 2천이라고 적으셨더군요. 내가 그쪽을 만나기도 전에 그건 당신이 골방이라던 그 골방에서 25년 도장밥 먹은 눈이 당신 글씨 회 끝에 붕어 꼬리다는 버릇까지 다 알아봤어요. 그 양반 이마에 땀이 배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셈은 놓지 않더군요. 그래서 신고는 어쩌겠단 거요? 25년 도장쟁이는요. 가짜 이름 옆엔 도장 안 찍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못 찍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점잖던 낚아죽이 훌렁 뒤집힌 게요. 허, 늙은 게 혼자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유세야, 유세가. 평생 도장밥이나 묻히고 산 여편네가 내 덕에 1년 사람 대접받았으면 됐지. 3억짜리 아파트 반쪽이 그렇게 아까워?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상을 짚고 반쯤 일어섰지만 제가 손을 들어 앉혔어요. 그리고 사위가 주저도 안 된 밥그릇 옆에 휴대폰을 조용히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 양반 눈이 휴대폰으로 떨어졌습니다. 벌개졌던 낯이 이번엔 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는 수첩과 증명서를 도로 핸드백에 넣으면서 준비해간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없던 일입니다. 문화센터하고 서해교실 근처엔 얼씬도 마세요. 당신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든 이 녹음이랑 이 수첩이 대신 말해줄 테니까. 식사들 하자. 우리는 먹고 가세. 그 양반은 두루마기 자락을 밟아가며 일어서더니 문 앞에서 제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여사님, 옥분 씨, 잠깐만. 1년을 여사님 하던 입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나온 게 하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매를 소리 없이 빼냈어요. 그 양반은 옥색 한복 차림으로 복도를 허둥허둥 걸어 나갔습니다. 그 잘 차린 한정식 값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냈고요. 낙관값도 단팥죽 몇 그릇 말고는 저는 그 양반이 제 돈 내는 걸 끝내 못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양반이었지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저는 그의 사신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요? 당신 칼 헛 안 썼지요? 그리고 나서 보름 동안 저는 3군데를 다녔습니다. 먼저 문화센터요. 증명서 4번을 들고 갔습니다. 복수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 서예교실엔 저 같은 과부가 3이나 더 있었거든요. 다음 표적이 그 언니들 중 하나면 어쩝니까? 그 양반은 그날로 수강생 명단에서 지워졌습니다. 다음은 그 따님을 통해 3번째 부인 되시는 분께 수첩 4번을 보냈습니다. 3년을 끌리던 오이자료 소송에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됐다더군요. 얼마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3천만 원 다 받아냈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하시는데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분은 저였고 저는 그분이었으니까요.
마지막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소문이 했지요. 문화센터에서 등기소 골목으로, 골목에서 그 양반 사는 오피스텔 동네까지 한 달이 못 돼서 그 집 앞에 이삿짐 트럭이 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낮도 아니고 해 뜨기 전에 짐을 뺐다더군요. 야반 도주하듯이요. 제 통장은 1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 그 인간 도장은 끝내 안 찍혔고요. 움직인 건 그 인간 이삿짐뿐이었지요. 하필 성도 겉표자를 쓰는 양반이었으니 겁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주에 저는 파다만 100일 도장을 마저 팠습니다. 해양목에 갓난쟁이 이름 석자가 앉는데 획마다 어찌나 박던지요. 열세쯤 며느리가 도장을 받아들고 몇 번을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애기 이름을 붓펜으로 쓴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지요. 이삿짐 트럭 소식을 듣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일상은 신통하게도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셔터 올리고 막도장 2개 팔고 저녁에 셔터 내리고 서예교실은 그만뒀습니다. 석 달치 수강료가 남았지만 그 옆자리를 보고 앉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대신 붓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밤에 가게 마감하고 들어가면 신문지 펴놓고 혼자 몇 자씩 씁니다. 그이 조각할 옆에 이제 붓이 한 자루 나란히 놓여 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가게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휴학수 딸이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진심으로요. 어찌됐든 제 인생을 건져준 사람 아닙니까? 어서 오라고 난로 앞에 앉히고 유자차를 타줬어요. 아버지는 그 뒤로 연락 없느냐, 그쪽도 고생 많았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여자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저 어머님, 아니 인제 어머님도 아니지만요.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어요. 말해봐요. 내가 그쪽한테 진 게 많은데. 그때 제 덕에 3억 지키신 거잖아요. 저도 아버지 때문에 진 빚이 있어서요. 5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찻잔에선 김이 오르는데 가게 안이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미안해하는 낯이긴 했어요. 그런데 눈은 미안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셈이 끝난 눈이었어요. 3억을 지켜줬으니 500쯤은 받을 만하다는 그런 셈이요. 고마운 겁니다.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요. 그런데 돈은 돈이에요. 그 수첩값은 세 번째 사모님 재판으로 이미 치러졌어요. 그쪽이 들고 온 수첩이 사람 하나를 살렸으면 값은 그걸로 다 한 겁니다. 여자 낯빛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어디서 많이 듣던 가락이 나왔어요. 3억을 지키셨으면서 500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 말투를 저는 압니다. 한 달 전 한정식집에서 들었거든요. 3억짜리 아파트 반쪽이 그렇게 아까우냐던 그 가락 그대로였어요. 서로 잡아먹을 듯 등진 부녀가 남의 주머니 들여다보는 눈 하나는 꼭 닮은 겁니다. "차값은 됐으니 일어나세요." 여자는 몇 마디를 더 얹다가 제가 눈도 깜빡 안 하니까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 뒤로 문자가 3통 왔어요. "사정이 급하다. 이자 쳐서 갚겠다." 마지막엔 어머님 사람이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요. 저는 3통을 다 읽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호랑이를 피했더니 여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손 벌리는 법은 부전여전이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작업대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물소불 낙관 청목 2글자. 제 25년에서 제일 정성 들여 판 제일 부끄러운 물건이요. 그 이 조각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밀었어요. 사각사각 휙 하나가 지워지고 사각사각 붕어꼬리가 지워지고 칼밥이 소복하게 쌓이도록 밀고 나니까 반질반질하고 밋밋한 민자돌만 남았습니다. 그 인간한테 꼭 맞는 얼굴이지요. 그이 칼이 그이 대신 그 가면을 지운 겁니다. 저는 그 민자돌을 버리지 않고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왜냐고요? 예방주사 자국 같은 거예요. 서랍 열다가 가끔 손에 닿으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안방 표구도 그 주에 내렸습니다. 곱긴 고운 글씨지요. 그런데 해끝 그 붕어꼬리를 볼 때마다 수첩 생각이 나서 도저히 걸어둘 수가 없었어요. 하선지는
마당에서 태웠습니다. 제가 눈송이처럼 날리는데 시원하고 조금은 섭섭하기도 합니다. 63 겨울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 자리엔 지금 다른 옥분이 걸려 있어요. 핵은 삐뚤빼뚤해도 제 손으로 쓴 제 이름에 제 손으로 판 제 도장이 찍힌 세상에 하나뿐인 진짜요. 평생 남의 이름만 새기다가 63세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새겨봤습니다. 유정이가 온 건 그 다음 주말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김장 2통을 꺼내줬어요. 늦가을부터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던 유정이 몫이요. 그 애가 김치통을 받았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정아, 네 말을 안 들은 건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네가 물었을 때 엄마가 그 사람 이름 석자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미안하다. 유정이가 김치통을 아는 채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엄마가 무사하면 됐어. 나는 내가 그 수강증만 안 끊었어도 그 생각만 100번 했단 말이야. 그런 소리 마라. 네가 보낸 건 붓이지 그 인간이 아니잖니. 붓은 엄마가 아주 잘 쓰고 있다. 저는 그 애를 안방으로 데려가서 벽에 걸린 삐뚤빼뚤한 옥분 2글자를 보여줬습니다. 유정이가 울다가 웃습디다. 엄마 글씨가 꼭 도장 같다고요. 그럼 도장쟁이 글씨가 도장 같지. 뭐 같겠니? 우리 모녀는 그날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겨우내 묵은 얘기를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요즘 저는 그럭저럭 삽니다. 가게 문 열고 도장 파고 밤엔 붙잡고요. 아들네가 격주로 들여다보고 유정이는 다시 하루 걸러 전화를 합니다. 등기소 골목엔 봄이 오고 있고요. 지나고 보니 남는 건 이겁니다. 도장은 본명으로 팝니다. 호는 낙관에나 쓰는 거예요. 60 넘어오는 인연도 똑같습니다. 고운 호 말고 서류에 찍힐 이름 석자를 보고 만나세요. 그리고 자식이 말릴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이 듣기 싫은 만큼 꼭 맞는 말이더라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도 셔터를 올릴 겁니다. 일심당은 판대로 사는 집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옥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판대로 사는 집이라. 여러분, 저는 옥부님 마지막 말을 듣고 나서 괜히 문갑을 열어봤습니다. 우리 집 막도장이 어디 있더라 하고요. 인주말은 도장 하나가 손수건에 쌓여 나오는데 그 조그만 게 그렇게 무거워 보이긴 처음이었어요. 옥부님, 저는요, 그 삐뚤빼뚤하다는 옥분 2글자가 이 사연에서 제일 반듯한 글씨라고 생각합니다. 25회의 남의 이름을 무겁게 달아온 손이 마지막엔 제 이름을 지켜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옥부님은 어리석어서 속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으셨던 거지요. 믿은 건 제가 아니에요. 절 들고 온 놈이 제지. 여러분도 그래요. 60 넘어 가슴 뛰는 거 흉 아닙니다. 혼자 드는 숟가락이 무거운 것도 흉이 아니에요. 다만 이 친정엄마가 잔소리 딱 3가지만 얹을게요. 하나, 이름부터 물으세요. 이름 묻는 게 실례가 아니라 이름 숨기는 게 실례입니다. 둘, 혼인신고 얘기가 나오거든 혼인관계 증명서 1장 같이 떼보자고 하세요. 무인 발급기에서 10초면 나옵니다. 진짜 백의 인연은 그 종이 1장에 삐치지 않아요. 셋, 정 얘기보다 돈 얘기가 먼저 나오거든. 명인이, 통장이니, 도장이니 그 사람 말고 자식들부터 불러 앉히세요. 그리고 자식 되시는 분들 혼자 계신 어머니, 아버지 낯빛이 요즘 부쩍 밝아지셨거든. 좋아만 하지 마시고 슬쩍 여쭤보세요. 요즘 어떤 분을 만나고 계신지. 그 한마디가 울타리가 됩니다. 자, 오늘 댓글에는요. 옥부님 새 출발에 응원 도장 하나씩만 찍고 가세요. 길게 쓰실 것 없습니다. 꽝 1글자면 돼요. 그 꽝이 몇 개나 모이나 제가 밤새 세어보겠습니다. 이 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도장도 하나 눌러두시고요. 한번 찍어두시면 제가 새 사연 들고 오는 날마다 초인종을 눌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계신 자리마다 복도장 꾹 찍어드리고 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